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보고참 상담소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요일날 잘 가다 우리가 3,000포인트 언저리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약간의 금요일에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살짝 조정에 들어올 수도 있는 자리대인데요. 거기서는 또 물량을 늘리는 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더 하반기에 가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코스닥의 변동성이 되게 세죠.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닥의 변동성이에요. 악재 이슈가 나오면 그 하루에 이 변화되는 시세들이 되게 긴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요. 올해는 그 흔들림에, 장중 흔들림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요. 종목을 좀 바이앤홀딩하는 전략이 우리가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시장은 마찬가지로 매번 말씀드리겠지만요.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들 15조 정도 매도했던 물량들이 5월, 6월 5조 이상의 지금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마이너스 10조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악재보다는 호재가 되게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종목들의 순환매가 되게 빨리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대형주 포지션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고요. 올라가는 종목보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을 잡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종합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파동상 우리가 흔히들 상 추세를 볼 때 힘을 얘기해요. 힘은 그 추세 안에서 어떤 힘들이 들어와 있나, 이렇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지금 힘의 추세는 중심에 있어서 외국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잠깐 켜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파동이라 그래요. 이제 파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주가에 올라가는 힘은 얼려트라 그래요. 얼려트 파동이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상승장의 기조에 들어서면 수급 주체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수급 주체가 나타나게 되면 주도주가 나타나는 시장이 상승 추세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축을 우리가 볼 때 상승 길이와 조정의 길이 폭을 우리가 보면서 힘이 아직도 있구나,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때 이 길이를 많이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이라는 거는 짧은 조정이에요. 여기도 보면 짧은 조정이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짧은 조정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 길게 들어오면 이제 눌림이 아닌 조정이 들어오는데요. 이번 자리 때는 짧은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강하게 레벨 단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주체가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이제 물량을 줬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들었다 놨다 액티브 자금이기 때문에 단기에 들어왔다가 단기에 빠지는 전략을 쓰시겠지만 그 물량들을 올해는 외국인들이 잡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다고 그랬죠. 상법 개정이라든지 밸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추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는 더 우호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올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연초에 말씀을 드렸고요. 흐름은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0포인트 이상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간밤에 이제 이라크와 이스라엘, 이란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유가가 폭등을 했어요. 유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CPI, 물가지수를 건드리기 때문에 유가의 변화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유가가 간밤에 여기 보면 유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간밤에 7%가 상승했어요. 거기 75달러, 77달러까지 찍었다가 윗꼬리가 살짝 나왔는데요. 이 윗꼬리는 여기 매물 물량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주말에 확전 상태를 잘 뉴스를 페이퍼로 보면요. 유가가 80달러 이상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85달러, 100달러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80달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국내의 유가 관련주를 또 포인트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의 흐름을 잘 보고 유가가 진정이 안 되면 이제 이 나스닥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유가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더 우호적인 시장의 여건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금을 말씀드린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지금도 역시 금은 이제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어요. 3,40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금과 은은
안전자산 해지용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ETF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 가격이 한 62만 원 이렇게 국내 소비자 가격이 움직이게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값은 좀 더 강하게 위쪽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 때는 금과 은을 안전자산으로 어느 정도 ETF로 활용하는 전략을 쓰면 된다라는 것들을 코멘트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금과 은도 자산의 배분의 영역에서 나눠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해 드렸고요. 올 연말까지는 금값과 은값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산의 배분 ETF 쪽 활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 주에도 약간의 조정은 있어도 물량을 늘리는 전략,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저희 상담은 스터디 상담이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종목을 판단하는 거, 전략을 세우는 방법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자, 공고장 상담 참여 방법은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상담, 유튜브에 이제 종목 가지고 계신 종목 비중 단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화 상담 023153-2641로 전화 주시면요, 제가 전화 상담도 연결돼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잘 활용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 채널 돌렸어요. 얼굴 보려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33,800원에 20%입니다. 좀 밀렸네요. 네네. 이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이 포지션을 네. 딱 봐야 돼요. 위치를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변곡 라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고가와 최저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위치를 판단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여기가 이제 최고가죠. 43,000원. 그다음 여기는 어때? 22,000원. 근데 여기 딱 한번 봐보세요. 어디에 딱 걸려 있어요? 중간에 걸렸나요? 네, 중간에 딱 걸려 있어요. 네. 위에서 떨어지면 싸 보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올라온 가격들이 딱 중간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위에서 떨어지는 중간값을 안 좋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중간값은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위쪽에서 네. 떨어지는 중간값은 안 좋은 중간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업종과 그다음에 그 모멘텀이라든지 이거는 둘째치고 가격 이론으로 붙어서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적이 좋아야 먼저 반영됐고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를 다 반영됐어요. 그 찍고 네.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항상 그래요.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포진을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 이쪽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떨어졌죠, 그죠? 예예. 위점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네. 여기서 맞습니다. 밑에서 올려온 거고 밑에서 올려서는 중간값은 위로 치고 갈 확률이 많이 있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중간값은 안 좋은 중간값이에요.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예. 비중을 줄일까요? 줄일 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예. 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시장이 지금 어때요? 위쪽으로 가요? 밑으로 가요? 이게 저기 31,000원, 2,000원, 5,000원대에서 31,000원대 그냥 수평으로 쭉 가더라고요. 그렇죠. 32,000원대에도 이 종목은 놀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밑으로 떨어졌지만 시장은 어때요?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시장은 반도체는 좀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선생님 봐봐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떨어지고 시장의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반대예요, 반대 아니에요? 반대죠. 그렇죠. 이 시장을 잘 봐야 돼요. 그럼 이 시장이 떨어지면 이 종목이 올라가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게 이제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덩어리를 보고 업종을 보고 그다음에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장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시장은 위로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시장에 조정을 주면 이 종목이 올라간 거 떨어지고 이 종목이 올라가요. 근데 봐봐요. 다음 주에 살짝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지금 뉴스를 보면 잘 보세요. 뉴스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뭐가 있어요? 지금 지정학적 뉴스가 전쟁이 터졌죠.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거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종목에서 하락으로 가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요.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올라가겠죠. 방산주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지만 그 영향을 받으면 대다수가 떨어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은 남들 올라갈 때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 들으면 이 종목 올라와요. 자, 이해되셨죠?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시장 자체가 올해는 좋기 때문에 손해보고 자리는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이 떨어지는 자리라고 했으면 이거 팔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시장 자체가 올해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손해보고 파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스몰캡 종목들은 조정이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에 이제 반등이 들어왔어요. 반도체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장비 업체들 다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보고 팔지 마세요. 견디면 돼. 35,000원까지 홀딩. 35,000원까지요? 예. 근데 오늘 배운 거 뭐예요? 하나 딱 팁 드리자면 오늘 배운 게 뭐예요? 위쪽에서 50% 떨어진 자리, 오쪽에서 떨어지는 자리는 사지 말아라. 변곡점 알겠죠? 밑에서 올라오는 고점과 저점이 있는데 고점에서 떨어지는 변곡점의 중간 라인은 사지 말자. 밑에서 올라오는 변곡 라인은 사도 된다. 이거 배웠어요.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서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35,000원까지 홀딩. 네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몇 달 반갑습니다. 동안 얼마나 그냥 고생해서 채널 증권 방송 채널 전부 돌렸어요, 제가. 예, 얼굴 감사합니다. 보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넥스틸 15,500원에 10%.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면 언제 사셨어요? 한 20일 됐어요. 예, 한 20일 정도 됐어요. 이 종목은 네. 어느 종목인지 알죠? 네, 예. 무슨 종목이요? 저기 이 알래스카 가스관 연결. 네, 맞아요. 그 테마가 있어요. 네.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러니까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해됐죠? 이건 세력주라 그래, 세력주. 그러니까 재료 매매주라 그래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시가총액을 딱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700억. 네. 여기 시가총액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네, 예. 여기 시가총액 3,700억. 그다음 봐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신용. 네. 신용이 7%대예요. 엄청 많네요. 많죠. 근데 괜찮아요. 네. 시장이 좋을 때 시종이 늘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때 이렇게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종이 많다는 거는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시장이 그렇겠죠. 커지잖아요. 그럼 네. 시종 그 비중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시장이 좀 좋잖아요. 그죠? 네, 시장이 예. 좋으니까 신용 물량이 늘어나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빠졌는데 신용 물량이 늦다. 그럼 개인들이 물량이 많이 갖고 있고 그 단가 낮추는 물타기 물량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 시장이 좋을 때는 투자금들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신용이 많다라는 건 10% 정도 이상이 되는 것들. 네. 이렇게 보면 돼요. 7, 8%, 5%, 4% 이것 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시장에 신용이 좀 있다는 건 뭐예요? 세력도 이 종목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력도 신용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하면 누가 얘기하냐? 개인 세력도 있을 거고 외국인도 있을 거고 기관도 있고 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주체들. 이를 보는 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봐봐요.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이제 이런 종목을 아까 시청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재료가 있네요라고 했죠. 그죠? 예. 재료가 있으면 이 재료가 좀 시장에 좀 더 큰 이슈가 되면 확 뜨겠죠. 그죠? 네. 맞잖아요. 왜 재료가 남아 있으니까 한국 기업이 참여할 거다 안 할 거다. 야 시작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급등하겠죠. 그죠? 이런 테마주예요. 근데 여기 잘 봐봐요. 이 시청자님 봐봐. 여기 올라갈 때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 보면 30%까지 가야 한가요? 예. 상한가 가죠? 그럼 또 여기도 네.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세야 안 세요?
세요. 세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작고 세력들이 들어와서 흔들어요, 물량을. 막 흔들어요. 근데 여기 네. 봐봐요. 18,000원부터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11,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어땠어요? 많이 네. 빠졌죠. 여기 막 확 밀려버렸잖아요. 네, 그죠? 예, 예. 근데 어때요? 며칠 만에 탁 다시 지자리 갖다 놓죠. 네. 그럼 여기서 개인들이 겁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유, 당연히 겁먹죠. 그죠? 다 팔까요? 안 팔까요? 저 같아도 팔죠. 팔죠. 무서워서. 근데 우리 팔 때 다음부터는 이 시세는 의미가 없다는 게 여기 네. 뭐 거래 봐봐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아, 거리가 작네요. 작죠. 예. 근데 어때요? 거래가 살짝 들어오니까 바로 강하게 그 자리까지 갖다 놓쳐요. 네. 자, 이해되셨죠? 예, 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네. 세력이 일부러 자기들이 이 주가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막 눌러요. 누르면 누가 파냐면 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은 자기 물량을 누르면서 개인들 겁져요. 그럼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나와요. 그걸 물량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거래를 살짝 일으키니까 어때요? 쭉 올라가요. 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까 재료는 아직 남아 있고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이유는 세력들이 물량을 뺏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아, 예, 예. 예, 근데 앞으로는 뺏기지 마요. 이거 시세가 빠졌다고 놀랄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여기 이제 거래가 이렇게 증가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증가됐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렇죠. 세력이 나간 거야. 큰 물량이. 네. 그러니까 얼른 손절해 버려야 돼요. 이해됐죠? 예,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어때? 거래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물량을 세력들이 뺏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지금 현대의 위치를 봐봐요. 가만히 보면 재밌는 또 상황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죠. 그죠? 이렇게 중간 한번 봐봐요. 지점인가요? 예, 여기 봐봐. 여기 고점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됐죠. 근데 네. 여기 봐봐. 여기가 이제 저점이에요. 자, 한번 잘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요. 주식이라는 게. 네. 주식이 이제 우리가 원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 봐요. 저점이고 여기 딱 어디예요? 여기 요 고점이 위에 있죠. 여기가 딱 중간. 네. 근데 봐봐요. 1차적으로 보면 이 큰 상승을 한 자리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봐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고, 근데 요 자리 네. 봐봐. 여기는 어때? 요 자리 어때? 요 자리 올라오니까 어때요? 퉁하고 올라오죠. 퉁하고 네, 올라오죠. 네. 봐봐 여기 그죠? 신기하게 요 자리 언저리에서 퉁하고 올라오죠. 또 여기도 어때? 네. 요 자리에서 퉁하고 올라가네요. 올라왔어요. 왜 요 네. 자리에서 올라올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요 자리에서 퉁퉁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그럼 여기 거래가 이렇게 매집이 돼 있죠. 네.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한 세력의 평균 단가예요. 그래서 여기 이상은 안 떨어뜨려요. 지들이 떨어지면 손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올려요. 이해됐어요? 네, 예, 예, 예. 맞죠? 예. 근데 봐봐. 요 위에서 계속 놀고 있죠. 네. 여기서 계속 놀고 있는 것, 밑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네. 재료 기다려요. 재료. 뉴스를 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네. 왜 그러면 뉴스를 어느 시점에 나오게 되면 위쪽으로 확 튀어올라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거죠. 네, 예. 그럼 이거 예. 얼마에 팔까요? 딱 한번. 저는 18,000원 목표 잡았는데요. 잘 보시네. 맞아요. 1차 목표 그렇게 잡아야 돼요. 여기를 1차 잡아야 돼. 왜 그러냐면 요 라인에서 한번 밀렸죠. 네. 그럼 여기서도 밀렸죠. 네. 그럼 여기서도 밀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네. 이제 1차 목표가를 잡는 거예요. 아, 그런데 18,000원을 잡았는데 네. 자꾸 좀 뭐 그러니까 목표가를 자꾸 낮춰야 되나 이런 아니, 고민이. 그러니까 내가 틀리더라도 내 목표가를 지키는 기간들이 있잖아. 이걸 이겨내야 돼요. 아, 예. 그래야 예.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네. 생각한 것도 맞으려면 그 행동의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예, 견디고 예, 나면 예. 나중에도 그게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이제 매매 기법이 되는 거예요. 아,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막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대가 딱 올 때까지 지키고 나가는 것도 주식을 앞으로 해야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 제가 보는 예. 눈하고 우리 시청자님하고 보는 눈하고 똑같잖아요. 아, 그 그래요. 저는 안 아유, 팔아요. 제가 이거를 갖고 있다면 네. 15,500원에 이걸 종목을 갖고 있어서 안 팔아요. 그래서 18,000원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 설령 틀린다 그러면 내가 뭐가 틀렸는지를 찾아내면 돼요. 알겠죠?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보세요. 네. 다만 이제 감사합니다. 경험이 좀 작다 보니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라는 것들이 이제 어느 한쪽에서 이제 흔들림을 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 네. 목표가를 기다려보고 네. 그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다음 종목을 가지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네. 그 설령 틀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틀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네, 이 네. 종목이 악재가 나와서 막 거래가 터져서 막 음봉 나오면 손절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런 변수들이 있는 거죠. 금융 리스크라 그러거든요. 그건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는 바로 대응하면 돼요. 그 전에는 네, 네.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매집되어 있고 흔들어 놓고 가격이 이 정도 돼 있고 옆으로 행보한다는 거 뉴스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끝까지 세력이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알겠죠? 아, 예. 그렇게 한번 예, 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꼭 좋은 네. 결과 나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에코프로모티요. 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종목. 그죠. 가장 많이 사만- 가지고 있는 매수가 얼마세요? 44,300원에 30%요. 아, 그래.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음. 뭐 하반기에 2차 전지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바닥인 것 같아서 샀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가지를 않아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47,000원까지 갔을 때 아, 네. 일단은 1차적으로 61선까지 봐야 되겠다. 그러고선 안 팔았더니 쭉 빠지네요. 아, 더 빠질까봐 걱정이고요. 아, 네. 이거 그리고요.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혹시 이렇게 우리 산에 올라갈 때 초입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면 힘들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이제 평길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올라가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있겠죠. 있죠. 지금 예. 바로 이게 이제 산에 이제 초입에 이제 들어선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들면 우리가 음료수도 싸가고 밥도 싸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간식 예. 먹으면서 가야 되니까 그런 자리에 그래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식을 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예. 이 자리 때 가격들은 이제 예.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가격이 싸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격 싸야 안 싸요? 싸죠. 왜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네, 네. 정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근데 정비율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아. 5일선, 11선, 뭐 그쵸? 7일선, 21선 아, 이게 네네. 아직 그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비율을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때부터 이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좀 더 많이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정배열에 다 만들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봐봐요. 시가총액이 얘가 얼마예요? 지금 3조잖아요. 예. 엄청 커요. 예.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이제 물량이 이제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 배열에 대해서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배열, 그 역배열 예. 이거는 예. 이제 시세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는 거고 대형주에서는 지금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가격 위치를 봐요. 그러니까 정배열, 역배열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 가격이 싸냐 안 싸냐,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됐죠? 이 배열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시가총액 큰 예. 것들은 일단 가격이 싸면 리바운딩이 세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예.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떨어지는 이유는 악재들이 다 반영된 가격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여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 4만 원부터 시작해서 4만 7천 원 라인까지 요 자리에서 빠지죠. 안 빠지고 요 박스권 만들었죠. 여기 이렇게 보면 예. 여기 안 빠지잖아요.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예. 여기 계속 횡보하지 않아요. 여기 옆으로 계속 돌고 있잖아요. 예. 위 아래에서 변동성 플러스 10% 마이너스 10%가 적어놓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예. 더 밀려야 되는데 더 안 밀린다는 건 모든 예. 악재가 반영된 구간이에요. 예. 자, 이해됐죠? 그러면 이 가격은 잘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호적인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그럼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배터리 예. 지원책, 배터리 지원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최근에 보면 뭐 포스코 피처엠이라든지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바닥을 잡고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요 자리에서 우리가 가격의 저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공간에서 매수했다면 지금부터 팔지 말고 끌고 가야 돼요. 그럼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 사서 이제 하루 만에 빠지니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엉덩이 무겁게 하면 하반기까지 내가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가격 되게 좋아요. 팔지 마요. 예. 그냥 그럼 얼마 정도까지? 1차 5만 5천 원. 1차 5만 5천 원. 5만 5천 원이요? 네. 61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대형주는.
그러니까 예. 이평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평선들은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 거라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그 시가총액 큰 것들은 이평선 의미가 없어요. 여기 뭐 예. 정배열됐다, 역배열됐다 이런 부분들이 안 맞고요. 그냥 예. 이 가격이 싸다 안 싸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들어와요. 그게 순환매라 그래요. 대형주들은. 예. 그래서 예. 이 캔들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평선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면 예. 뭐 기아 같은 거 현대차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켜드려야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여기 봐봐. 여기도 역배열이잖아 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이거 봐봐요. 아까 우리 시청자님 얘기했던 게 다 역배열 구간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예. 그죠? 이 시가총액은 시가총액 큰 것들은 역배열, 정배열이 없어요. 가격의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첫 번째는 이제 수급을 보고 그다음에 가격을 잡아주는 거 보고 이 캔들 봉을 봐요. 이렇게 큰 봉들이잖아.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큰 돈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개인들이 사서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큰 것들은 이런 이평선이 큰 의미가 없고요. 올라가는 힘의 가격의 위치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걸리는 자리예요. 55,000원이 좀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예. 자연스럽게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얼마까지 보셔요? 아니 거기 넘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니 넘어가야지. 이게 우리가 진짜 잘못된 건 뭐냐면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실수하는 게 예. 뭐냐면 예. 55,000원이 넘어가면 어디까지는 보여요? 그러면 8만 원이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예. 거예요. 이 컨설팅을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제가 다 사죠. 예. 맞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할 뿐이지 틀리면 바로 대응해야 돼. 그래서 이 목표가는 항상 짧게 잡아야 돼요. 그게 시청자를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라면 내가 인기를 끌까 오지 않으면 저거 10만 원까지는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예. 그러면 요거를 가장 좋게 보는 사람은 너무 좋게 보는 거죠. 그거는 시청자들 왜곡시켜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55,000원짜리를 넘어가야 다음을 보지. 지금 43,000원짜리를 55,000원 넘어가지 않는 가격을 얼마까지 올라가요라고 하면 제가 신이죠. 그죠? 그래서 주식은 기대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럼 그게, 거기 가면은 또 전화 드릴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판단하면 되잖아. 예. 그렇게 예. 해야 돼요. 기대감은 예.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예. 이 악마가 나타나서 더 사라, 예. 더 사라, 더 사라, 더 사라 이래요. 그러면 예. 나는 돈이 없는데 대출 받아, 신용 써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심리적으로. 저는 신용은 안 쓰고요. 네. 그게 무서워서 안 쓰고 제가 그거 차트 이렇게 차트를 조금 보거든요. 아, 네. 차트를 봤더니 241선인가가 8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밑에서 올라가면서 거기까지는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 네. 8만 원 잡고 가도 되겠구나. 이게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저께인가 저기 미국에 네, 계신 알겠습니다. 높으신 지금 분이 전화가 너무 밀려서 다음에 한번 통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한국전력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31,100원에 20%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하도 전력이 좀 뭐가 좋다고 해서 샀어요. 그런데 막 내리네요. 내려오죠. 이제 이게 그 공공요금 인하의 신정부 쪽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인상을 하지 않고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그 의식주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전력 인프라든지 이거는 이제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잖아요. 뭐 네. 가스값, 도시값 이거는 정부 정책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서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정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네. 우리가 잘 봐야죠. 그다음에 선생님 봐봐요. 이거 선생님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우리가 잘 봐봐요. 선생님 봐봐요.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올라가면 최근에 2025년에 여기 보면 여기가 1번이에요. 그럼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고 몇 번 선생님 사신 가격이 몇 번이에요? 3번이요. 3번 살 4번, 이유가 4번. 있나요? 3번. 네, 3번에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높게 네. 올라가지 않았어요. 2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갔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살 이유가 잘못했다고 있나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잘못 샀다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그 잘못 샀으면 바로 팔아야죠. 근데 이제 안 파시잖아요. 견디시는 거잖아요. 네. 그 견딜려면 내가 알아야죠. 뉴스 자꾸 왜 빠지지 하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데 계속 견디면 밑으로 더 빠져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사고 위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사면 안 돼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 사시면 안 되고요. 네.
다음에 살 때는 내 가격이 내가 사는 위치가 어디냐라는 걸 먼저 보세요. 근데 사고 나서 이제 보잖아요. 사기 전에 안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네. 원래 그렇거든요. 주식을 이제 초보자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결정에 있어서 결정을 한 상태에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결정하고 이걸 파악을 하거든요. 사기 전에 파악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인데 이제 지금 사고 나니까 내가 높게 샀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시죠. 네네. 맞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고쳐 나가야 돼. 알겠죠? 절대 네.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안 사면 본전이고 하루에 2,900개의 종목이 돌아다니거든요. 굳이 다 올라간 주식을 내가 살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이 종목을 사기 전에는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갔는지를 잘 봐야 돼요. 알겠죠? 단순하잖아요. 검색창에다가 한국전력이 주가가 왜 떨어져요? 물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공공기금 인하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앞으로는 꼭 주식을 살 때는 첫 번째 이 가격이 어딘가 보고요. 밑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지금 떨어졌는데 왜 떨어지고 있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그 이유가 앞으로 좀 길어질 거다. 그럼 더 빠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영향을 좀 많이 줘요. 그럼 더 빠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이 좋으니까 굳이 이걸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는 반등 들을 때 바로 종목을 바꾸셔야죠. 그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알겠죠? 네네네. 그러지 않으면 맞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님 그 자산 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해 준 거 어렵지 않죠? 네네. 요걸 조금만 행동을 한다고 그다음에 행동을 하고 내가 좀 체크를 한다면 남의 이런 손해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알겠죠? 네. 네. 예, 반등 들어오면 매도. 그냥 종목 교체하세요. 알겠죠? 이거 좀 많이 네, 빠져요.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죠. 오늘은 역삼, 서울 역삼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강연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듣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요. 자리 확보상 시간과 장소 잘 보시고요. 미리 와서 자리를 먼저 자리를 선점하시는 게 강의 듣는 데 편하실 거예요. 자, 안내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요즘은 이 교육 방송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있어요. 이게 도구라고 하죠. 도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형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거래소하고 그다음에 코스닥하고는 완전 달리 봐야 돼요. 같이 보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주는 가격을 본다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봐요. 이평선은 가격의 위치를 파악할 때 많이 쓰는데 대형주는 물량을 보는 거고 코스닥은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에 대한 도구를 이용할 때는 거래량과 캔들과 이평선을 가지고 우리가 코스닥을 대응하면 되겠지만 대형주는 가격 이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평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캔들이라든지 이 거래량보다는 업종의 이 순환 사이클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찝어 드릴 테니까요. 그걸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스터디 하시면 나중에 이제 매매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거는 스터디 상담이에요. 다른 상담보다는 좀 길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시켜주고 공부할 수 있는 차원상이니까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경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8,500원에 20%예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걸 사가지고 네. 8,600원에 팔고 어저께 다시 샀어요. 네, 왜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왜 샀다 팔았다 하세요?
아니 그게 그런 경방을 오래 갖고 있었는데 네. 오래 갖고 있어 어저께 팔고 나니까 조금 후회가 되는 거라 알았게. 네. 그 경방을 그래가지고- 계속 갖고 계셨으면 이 종목이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축축축 치는 거 아시죠? 몇 년마다 한 번씩 팍 치고 몇 년마다 한 번씩 푸는 종목이에요. 근데 올해는 좀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해는 자산주 저 PBR 관련주들이 되게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올해는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쭉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예, 아니 그래 팔아갖고 후회돼서 네. 한 10,000원까지 가면 몇 달 걸리면 한 10,000원까지 갈라나 싶어가지고 다시 넘어갈 샀어요. 것 같아요. 올해는. 아 그래. 예, 올해는 잘 봐야 될 아. 게 이런 자산주들, 저평가된 자산구들,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저 PBR 관련주 이쪽 볼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주사, 그다음 홀딩스 이런 저 PBR 관련주들 밸류업 상법 개정에 영향을 주면 이 종목들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그 자산주라 그래요. 돈이 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저 PBR 관련주들이 시장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끌고 가야 돼요. 그냥 팔지 마요. 그냥 20%는 한 10%만 더 살까요? 예? 아니에요. 한 왜 10%? 그렇게 10%까지는 더 사지 말아야 되냐면 얘는 유통 물량이 작아요. 아, 유통 물량이 크지 않아요? 예, 예. 되게 조그마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호가라 그래요. 이제 움직이는 호가를 우리가 딱 보거든요. 여기 보면 예. 잘 봐보세요. 이제 호가 배열을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막 100주 막 이러죠. 여기 보면 막 12주, 6주 이러잖아요. 예. 이건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들이에요. 그래 많이 사면 안 돼요. 나중에 예. 유동성이 함정에 빠져요. 그래요. 여기 보면 이 깨끗하게 아, 움직이지 않죠. 흐름 봐봐요. 여기 분봉이라 그러는데 이 좀 지렁이 같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 되죠. 예. 이런 종목들은 많이 사면 안 돼요.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아,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야지 많이 사면 나중에 팔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겠습니다. 비중만 가지고 좀 끌고 가고요. 10,000원이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 나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을 하나 가져간다 그러면 선택 잘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예. PB와 관련주는 무조건 올해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주사 있잖아요. SK, CJ, 뭐 GS 막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뭐 하림 지주, 막 지주사 관련주들이 다 시세를 내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낼 거예요.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저 PB와 관련주 잘 추려내서 가져가시면 올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요. 10,000원 넘어갈 때 그때 한번 전화 주시고 그때 또 투자 전략을 세우면 돼요. 알겠죠? 그 전까지 팔지 마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매도님.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센트리온 제약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0%고요. 네, 네. 55,400원입니다. 아, 그래요? 30%세요? 아, 참 마음고생 많이 하는 주주들이 이제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 주주들.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2차 전지 셀트리온 주주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금 네. 가장 많이 고통을 갖고 있는 업종의 주주분들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배터리 쪽 안 올렸죠. 그 주주분들도 네. 되게 힘들 거고. 그런데 저는 요 업종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요거 제약 요거 두 개가 더 좋다고 봐요.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는 뭐냐 이쪽이에요. 이게 이 소외됐던 업종의 종목들이라고 하면 이게 순환 사이클이 쌓여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이 종목이 반등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이게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은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하반기 때는 셀트리온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만요. 셀트리온 볼게요. 여기 많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13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올라왔고 기존 가격이 이제 18만 원대에서 형성이 됐었어요. 요 라인 금방 올 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따라가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사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 대신에 연말까지 끌고 가면 수익이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연말까지요. 네, 연말까지에. 네. 왜 힘드세요? 아니, 끌고 가야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5만 5천 넘어가면 위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이 그 시장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가지 팁을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 고점에 사는 매매가 있어요. 고점 사는 매매는
지금 조선, 원전, 방산 이런 거 들어가서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 밑에 있는 거를 사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들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면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위쪽에서는 변동성이 세면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저가에 있는 저가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시간 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전업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투자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시간을 줄 수 있고 여기다 들여다보지 않는 주요 업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없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서 시간을 주는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셀트리온 제약 봐봐요. 특이점 있지 않으세요? 한번 잘 봐봐. 여기 이제 얘 흘러온 가격이에요. 2024년부터 지금까지 가격을 쫙 봐봐요.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딱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잘 봐봐요. 제가 잘 안 보이시죠? 네, 좀 보이세요? 네. 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그 저점. 그쵸, 맞아요, 그쵸. 예, 네. 여기 나오면 어때요?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죠. 네. 이게 이제 23년에서 한번 반등, 요 언저리에서도 반등이 들어왔죠. 또 요 네. 언저리에서는 안 빠지죠. 네. 그럼 여기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저점이 될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주가가 빠졌으면 벌써 빠졌어요. 근데 안 빠지잖아. 이렇게 반등 들어오고, 이거 네. 반등 들어오고, 여기가 반등 들어오고, 이 역사적 저점이에요. 네. 이게 여기서부터는 잘 안 빠질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기서부터 양봉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 봤을 때 실험 매고 돈다 그러면 단번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종목은 5만 원처럼 넘어가면 6만 5천 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요 공간을 우리가 본 게, 요 공간을 보는 게, 요 공간이 이렇게 있죠.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거 이게 이제 공간 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터득해서 요 공간에 있는 매매를 한다면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공략한다. 왜? 여기가 이 저점을 어느 정도는 가격을 지켜주는구나. 그러면 여기 시장이 좋으니 순환매가 돌더라. 다 들어왔잖아요. 건설줄도 올라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도 반등이 들어왔고 2차 전지하고 이 셀트리온 제약바이오가 특히 제약 중에 못 올라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명히 매기가 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시간을 주고 1차 5만 5천 원 넘어가면 6만 5천 원 팔 거야. 그러면 난 연말까지는 가야 할 거야. 이런 스케줄이 나와요.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라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길게 주면 네. 우리가 연말까지 가면 되게 긴 것 같죠? 그죠? 연말까지 가면 한 6개월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6개월이면 며칠이에요? 180일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6개월에 한 20일, 120일밖에 안 되죠. 그죠? 120번분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짧잖아요. 한 달에 21일인데, 그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야 6개월은 너무 긴데 여기서부터 왜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 열린 시장은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20번뿐이 안 돼요. 네. 짧아요. 그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근데 그 전에 주가가 가격이 온다 그럼 팔아버려야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꼭 수익 내시길 네. 바라고 5만 5천 원 넘어가면 꼭 전화 한번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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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잠깐 시장 한번 보도록, 유튜브 상담, 그리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죠. 예, 바뀌었죠. 좋아요. 플랜트 쪽이 지금 건설 쪽이 돌아오면서 플랜트 쪽이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가격이 매수가가 21,800원 좋아요. 좀 더 홀딩 가는 전략을 쓰고요. 이런 종목들은 홀딩할 때 어디까지 홀딩하냐 이렇게 급락이 나온 자리들이 있어요. 여기 요 포인트 있죠. 요 포인트 그다음에 요 포인트 여기가 1차적으로 이제 고점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넘어가면 3만 원까지는 보이니까요. 25,000원에 목표가 잡고 이 자리를 넘어가면 홀딩, 못 넘어간다 그러면 수익 챙기고 나오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기다리신 것 같네요. 자, 다음 전화.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거는 이제 정책주예요. 이게
신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 있는 자리 이런 있는 종목이고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래서 아래 위로 움직임이 되게 큰데요. 이 종목은 이 목표가 여기 봉 2개짜리 음봉 2개 나온 자리 요 라인 37,000원을 목표가 잡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빠른 대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양봉 하나 나오면 요 위쪽에서 팔면 돼요. 37,000원, 38,000원 라인에서 타겟팅을 잡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네, 전화 연결.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갤럭시아 머니터리요. 아, 어려우신 거 하셨는데 이거 변동성 되게 세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계속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 변동성 세지 않아요? 아, 제가 그 종목을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어제 제가 매수했거든요. 아, 근데 어떤 게 걱정돼? 어제 매수하셨어요? 네, 어떤 게 걱정? 아, 이제 어제 네. 이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혹시 매수가가 지금 얼마세요? 매수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가 12,900원이요. 아, 12,900원이 아니죠? 12,900원? 네네네. 네. 어제 사셨어요? 네, 금요일에? 네. 아, 이게 이 갤럭시 머니터리는 이제 이 테마주인 거 아시죠? 네, 네. 테마로 움직여요. 그 STO랑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CDBC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뭐 다날이라든지 갤럭시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미티온 뭐 이런 것들 되게 세게 움직이고 있는 자리인데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알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빨리 대응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잘 못하면 이렇게 네. 장중에 이제 급락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네. 급락이 나와야 안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런 종목이에요. 근데 아직 살아 있다라고 흔히들 우리가 얘기해요.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네. 이거 잘 보면 돼요. 이 종목은 5일선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5일선 매매라 그래요. 근데 여기 네. 어때요? 5일선 깨요, 안 깨요? 아, 지금 제가 TV를 못 보고 있어서. 아, 이따 그 못 보면 이제 재방송 한번 보세요. 꼭. 네, 네. 이런 종목들은 아직 이 유씨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왜 못 넘어가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가 매물, 그다음에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그다음 매물대에서 위가 꼬리가 나왔죠. 이런 매물은 이번에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 매매라 그래요. 여기 넘어가면 신고가가 조금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이슈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언저리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잘 대응을 하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도 되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이 빠지게 되면 이제 물량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물량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눌렀다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잡고 위쪽으로 탁 튀어 올라온다 그러면 수익 챙기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손해보고 네. 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며칠 옆으로 횡보할 수 있지만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위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14,000원 넘어가면 또 위에 한 번 있으니까요. 14,000원부터 물량을 살짝 줄이면서 그 수익을 챙기면서 나오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 네. 자리 좋아요. 직접 사셔서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제가 저 주식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기관 수입, 이제 요즘에 네. 그 정책에서 네. 그 지원을 해준다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가상화폐나 이제 네.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판단해서 조금 매수한 거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센 것들 이거 봐봐. 이거 막 상한가 들어가죠. 여기 보면 30% 네. 올라가고 여기도 막 마이너스 7%에서 종가는 플러스 5%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변동성이 센 거는 금방 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익 나면 얼른 챙기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이제 1부는 이제 끝난 마지막 상담이었네요.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어요. 오늘은 역삼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시간 장소 안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상담하는 내용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고 참고 자료를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2부 때도 열심히 스톱 상담할 거니까요.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